47세의 박건형은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늦은 고백이었는데 조용한 순간에 울려 퍼졌는데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서만 아니면 자기 자신과의 비밀스러운 대화 속에서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1977년 11월 1일 서울에서 태어난 박건형은 무대, 스크린, 영화에서 감정적 역할을 맡아 한국 연예계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재능 있는 배우입니다. 그의 깊은 목소리,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눈, 1m 83cm의 키는 그를 청중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연극, 블록버스터 영화, 매진된 공연의 화려함 뒤에는 그의 인생에 큰 슬픔이 숨겨져 있었고 거의 반세기가 흐른 지금도 그 어둠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그의 직업에서 겪은 어려움 또는 이루지 못한 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 겪은 깊은 상실, 화면에서 자주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은 감정적 상처이기도 합니다. 47세가 된 그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공개적으로 정체를 밝힌 적이 없는 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한 것이 자신이 잃은 것, 붙잡을 수 있었을 때 감히 붙잡지 못했던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인 듯합니다. 박건형의 인생은 찬란한 클라이맥스와 슬픈 선율을 갖춘 긴 교향곡이며 재능과 노력, 심지어 그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닦았던 눈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박건형은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헌신적인 주부였다. 그는 두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 큰형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자랐습니다. 그는 항상 그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을 좋아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정기적으로 연극에 참여하면서 연극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경제 위기로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그의 가족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의류 공장에서 추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은 그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고 그는 아직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더 많이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는 예술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서울예술대학에 진학해 연극을 전공하며 연기 실력을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박건형에게 가장 큰 슬픔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일로 2018년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찾아왔다. 그녀는 항상 그의 예술적 길을 지지해준 사람이었고 2001년 그가 처음으로 프로 뮤지컬 무대에 올랐을 때 자랑스러워서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에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고 그는 희귀한 인터뷰에서 그 고통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밤 그녀를 꿈꿨고 이루지 못한 꿈에서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유명 여배우의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더 많은 사랑의 말을 전할 시간이 없었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치른 희생에 보답할 시간이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약속한 만큼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픔은 더욱 깊어졌고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을 가장 함께 나누고 싶었던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박건형의 선수 생활은 찬란한 정점과 씁쓸한 실패로 가득한 긴 여정이며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인내,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춘 눈물로 쓰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2001년 뮤지컬 더 플레이에서 첫 역할을 맡으며 경력을 시작했는데 이는 아버지가 기대했던 안정적인 사무직을 포기하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그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가 무대에 설 만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2004년 한국 뮤지컬 어워드에서 사랑은 비를 타고로 신인 나무상을 수상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고 이 작품에서 그는 노래와
춤 실력을 뽐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그 이후 그는 헤드윅, 삼총사, 엘리자벳 등의 작품에서 강인하면서도 연약한 복잡한 인물을 연기하며 한국 뮤지컬계에 주목받는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2005년 댄스 로맨스 영화 순수한 걸음에서 나영세 역을 맡으며 영화 데뷔를 했는데 이 작품으로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신인나무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빅스크린의 이름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그가 무대 배우일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TV에서는 2008년 드라마 바람의 나라에서 도진 역을 맡아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대하사극으로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전사의 깊은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후 신드롬 2012과 아이두 2012에 출연하며 드라마와 로맨틱 코미디까지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배우로서의 그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해지기 전까지 많은 감독들에게 키가 너무 크다, 잘생기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당시 한국 기준으로는 그는 체육관 거울 앞에 서서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며 모든 노력이 무의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 그는 밴드메이크의 보컬로 데뷔 앨범을 냈지만 예상했던 만큼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지 못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넓히는 데 실패했다고 느껴 가벼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물은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대사를 외우고 몇 시간씩 지치게 하는 댄스 리허설을 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긴장감을 숨겨야 했던 오디션도 있었습니다. 그가 성공했을 때조차도 그는 매 쇼가 끝날 때마다 탈의실에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펐기 때문이 아니라 폼을 유지하고 관객과 자신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박건형이 늘 바라던 성과는 단순히 명예나 돈만이 아니라 무대와 스크린의 경계를 뛰어넘는 예술적 유산,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꿈이었습니다. 서울예술대학의 작은 무대에서 수십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하던 어린 시절부터 그는 모든 역할, 모든 노래, 모든 춤 동작을 통해 관객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만능 배우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한국 뮤지컬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꿈꾸며 KBS와의 인터뷰에서 휴 잭맨이나 린 매뉴엘 미란다 등 자신이 존경하는 레전드들과 함께 무대를 공유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외에서 연기 수업을 듣기도 했고 서양 드라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영어까지 배웠습니다. 한국 뮤지컬 대상과 한국 영화 대상에서 신인나무상을 수상한 것은 큰 진전이었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로서가 아니라 모든 모습, 모든 몸짓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술가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바람의 나라에서 도진 역을 맡은 것은 그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고려 역사를 연구하고 승마와 칼싸움을 배워 캐릭터에 최대한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또한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하며 모교의 연극 학생들을 위해 무료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2015년 그는 연극 풀포러브로 무대에 복귀했을 때 관객들이 일어나 끊임없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고 감동에 울었는데 마치 자신의 꿈을 조금이라도 건드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연출을 시도하며 언젠가는 자신의 뮤지컬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뮤지컬은 예술가의 여정을 자신의 여정과 비슷하게 들려주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눈물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입니다. 박건형에게 가장 큰 성취는 단순히 상이나 기억에 남는 역할이 아니라 관객과 소통하고 관객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능력입니다.
그의 삶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을 것 같던 때도 있었습니다. 박건영의 사랑과 결혼은 그가 마침내 그녀, 즉 2014년에 결혼한 이채림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임을 인정하는 감동적인 장이다. 두 사람은 2012년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는데 당시 박 씨는 영화 아이두를 촬영 중이었고 그보다 11살 어린 평범한 직장인인 이 씨가 우연히 모임에 나타났다. 그는 한때 진짜 사나이 프로그램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맑은 눈의 매력을 느꼈지만 그녀는 곧바로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촬영이 끝난 후 매일 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짧지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냈고 마침내 2012년 12월에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2014년 10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이면서도 친밀한 분위기에서 치러졌습니다. 박 씨는 서약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수년간 외로웠던 자신의 나날에 빛을 가져다 준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에 그들은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동화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박 씨는 우울증에 빠졌고 자신이 약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종종 이 씨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을 보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소한 다툼이나 명예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바쁜 일정 때문에 리와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쓴 자필 편지에서 자신이 아내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자신의 상실이 자신이 무엇보다 사랑하는 작은 가족을 상처 입힐까 봐